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특별대담 진행을 맡은 방송인 김병규입니다. 이민년 새해 우리 불자 여러분들 복 많이 지으시고 복 많이 나누시는 따뜻하고 포근한 한 해가 되시길 빕니다. 특별대담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수행공동체 정토의 지도보사이시고 대한민국 국민 멘토, 무엇보다도 증문즉설로 유명하신 법륜 스님을 모시고 특별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채널 고정!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불자 여러분들이 그토록 뵙고 싶어하는 우리 모두 사랑하고 존경하는 법륜 스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륜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들 가정에 다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네, 바쁘신 중에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대담의 주제는 아주 특별합니다. 우리 스님께서 30년 전에 만일결사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10년이면은 약 24만 시간, 거기다가 10년도 아니고 30년, 또 1만일, 긴 시간인데요. 정토회가 만일결사를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참 다이나믹한 순간들이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님께서 정토회 만일결사를 시작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었는지요? 지금부터 30년 전에 우리 불교계가 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종단의 분쟁이 생기고 또 사회 민주화의 과정에서 민주화의 편에 서기보다는 독재 정부 편에 섰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저희들로서는 종단에 대해서 또 기성의 불교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판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일은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자. 이제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수행의 관점에서 보면 100일 정진하면 자기 모습을 알 수 있고 1000일을 정진하면 이제 자기 변화를 이룰 수가 있고 만일을 정진하면 사회 변화를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을 목표로 해서 지금부터 정진을 하면서 전법을 한다면 어떤 좀 국민들로부터 또 불자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불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자, 이런 뜻으로 시작을 했는데 30년이 좀 까마득한 것 같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별 한 것도 없이 벌써 세월이 30년이 지났네요. 네, 신뢰받는 불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일결사를 시작하셨다고 하는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셨습니다. 만일결사 그러면은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결사 그럴 때 출가 수행자들의 용맹정진으로 이제 불자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네. 정토의 만일결사는 무엇인지 먼저 정토의 만일결사의 발자취를 살펴보는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
네, 정토의 만일결사 발자취 감동으로 지켜봤습니다. 특히 제가 수행자들이 중심이 된 만일결사, 참 불제자 입장에서 가슴 뛰게 하는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 불교에서도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대종결사로 보이는데, 제가 수행자들이 중심이라는 점, 수행, 보시, 봉사를 3대 의무로 삼아서 꾸준히 정진해온 점, 또 나아가 개인 수행을 기반으로 환경, 통일, 복지 분야 등 사회 실천 활동을 지속적으로 병행해온 점은 정토의 만일결사와 함께해온 정토 회원들에 대한 궁금증이 더 깊어지는데요.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몇 가지 스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개인 수행과 사회 실천 활동을 둘러보지 않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정신을 만일결사에 담은 걸로 보입니다. 만일결사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어떤 배경과 구상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전 중단 없이 이렇게 지속할 수 있었던 특별한 비결은 뭐라고 보십니까? 스님들에 대한 실망, 종단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당시에 제가 존경하던 전 종정 스님을 지냈던 큰 스님께 제가 좀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저에게 여보게, 어떤 사람이 말이야, 논두렁 밑에 떡 앉아서 그 마음을 청정히 하면 그 사람이 중이네. 그것이 절이야. 이것이 불교라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굉장한 그 충격을 받았습니다. 늘 우리가 불교를 배우면서 제법이 공하다 그러고 모양과 형상에 집착하지 마라 그러고 이렇게 배웠지만은 현실에서는 늘 이렇게 모양과 형식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머리 깎고 먹물로 입은 스님들이 스님이다. 기와집으로 된 게 절이다. 이 생각을 못 버리고 스님들이 문제다, 절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큰 스님께서 마음이 청정한 자가 스님이다. 청정한 자가 머무르면 그게 어디든 그것이 도량이다. 이게 불교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마치 허공에 헛꽃을 꺾으려는 것처럼 이렇게 상에 집착해서 네. 불만을 가지고 비판을 하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제 반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굉장히 편안해졌습니다. 네. 스님들을 어떻게 이 생각 안 해도 되고, 절이 문제다 이 생각 안 해도 되고, 사람의 마음이 청정하면 그 사람이 수행자다. 그 우리가 그런 법담을 나누면 네. 그게 가정집이든 식당이든 사무실이든 설령 교회라 하더라도 그것이 곧 도량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특별히 일을 하는데 어려울 것도 없고, 네. 장소가 있어야 된다, 스님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 안 해도 되는데, 그전에는 늘 뭘 하려면 뭐가 있어야, 사람이 있어야 된다, 네. 공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 아무것도 없어도 네. 시작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누구든지 이 부처님 법에 동의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려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모양과 형식에 구애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 동조하는 사람이 소위 말해서
제가 수행자들이 많다 보니까 예. 정토회가 제가 수행자 중심 단체다 이렇게 된 거지. 이 출발할 때 저희들은 뭐 재간이 출간이 제가 중심이니 출가 중심이니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 다만 모양과 형상, 이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뜻이 맞으면 같이 하자. 이런 관점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싶고요. 시작을 이래 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어렵다 할 것도 없습니다. 뭐 장소가 나무 밑이면 나무 밑에서 하면 네. 되고 뭐 외국 같으면 교회에서 그냥 하면 되고 가정집에서 하면 되고 사무실에서 하면 되고 사람은 뭐 누구든지 마음이 동하는 사람은 같이 하면 되니까 또 뭐 본인이 싫다면 같이 못하는 거고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은 뭐 저는 특별히 뭐 어렵다라고 할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조금 중간에 고민이 좀 됐다면 예. 이제 어렵게 이제 해서 조그마한 이 법당을 마련하려고 이제 모금을 해놨는데 예. 그래 땅도 사놨는데 예. 건축을 하려는데 북한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 예. 그러니까 이 불사를 중단하고 굶어 죽는 사람부터 먼저 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불사한다고 열심히 한 회원들이 어렵게 지금 됐는데 이거 지금 안 하면 영원히 못 한다. 그러니까 불사를 해야 된다. 예. 이런 이제 소위 대중의 뜻을 따라서 한다는데 대중 전체가 반대를 하니까 그때 조금 예.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망설이다가 그래 그러면 대중은 그렇게 하고 그러면 나 혼자 나와가지고 북한 독재 하겠다. 그래서 허락 안 해주면 내가 정토에서 탈퇴하겠다. 이렇게 해서 겨우 타협을 봐서 정토에는 정토에대로 가고 그럼 나는 나가서 북한 독재 하도록 좀 양해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혼자 가면 안 되니까 한 명 더 데려가시오. 이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북한 독재 할 때 그때가 조금 뭐 어렵다, 뭐 어려운 시기였지 않았나. 근데 이제 1년도 안 지나서 대중들이 다 이제 이해를 하고 북한 독재 하는 일에 다 이제 전체가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에 제가 대중하고 일종의 서로 갈라설 뻔한 그런 일이었고 땅을 구입할 때 큰 돈을 좀 보시한 분들이 그때 대부분 다 실망을 하고 떨어져 나가버려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겠습니까? 특히 저는 그 스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마음이 청정한 자가 수행자다. 불자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년 전에 우리 스님 혼자 만일결사를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3번이나 변했습니다. 네. 그동안에 큰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처음에는 한 20, 30명 시작을 했는데 네. 저만 결사로 참여하고 30명 결사에 참여하고 나머지 분들은 일단 기도에 동참을 한 택입니다. 예. 그래서 한 3년 해보고 예. 동의되면 결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천일은 결사자로는 전차하고 기도 동참자는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가 끝나고 한 300명이 동참자가 있어서 이제 2차부터는 조금은 이제 대중이 같이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뭐 저 혼자 기도한 거는 아닌데 이제 그 30년 결사에 저만 서명을 하고 나머지는 해보면서 하자. 이래서 아마 그런 말이 나온 것 같고요. 저는 대중들이 사실은 가정생활도 어려워서 또 직장생활도 어려워서 부처님 법을 만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했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이 전법을 하는데 또 자기 정진을 하는데 우리 사회가 좀 더 정의롭도록 사회적 실천을 하는데 참여한 것은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대중들에게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100일마다 오프라인 혹은 온라인 상으로 모여서 멤버십을 다진다고 들었습니다. 네. 요즘같이 가족들도 명절에만 보는 세상인데 이 도반들과 스승님을 100일마다 만난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만남들이 아마 만일의 수행정진을 이끈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론을 해봅니다. 정토의 홈페이지에 소개되는 스님의 하루를 제가 거의 매일 읽고 있습니다. 스님 매일 일을 하시더라고요. 매일. 그럼 이제 농사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뭐 정문즉설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신데 그 스님의 강철 같은 체력 어디서 나오시는지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셔요.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는 전국의 불자분들이 아마 귀를 쫑긋 기울이실 텐데 비법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스승님이신 큰 스님께 어떤 기자가 와서 건강의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나는 건강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몸이 건강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약골이다. 이렇게 알려진 그런 늘 병치레를 하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멀리서 보니까 그렇게 많은 일을 해 보이는 것 같고요. 다 살만하니까 살겠습니까? 많이 아프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체력이 남보다 특별히 건강하다고 할 거는 없고요. 약도 먹고, 즉, 감기 걸리면 감기약도 먹고, 또 가끔 병원에도 가고, 그렇게 하는데, 한 가지 있다면 아픈 거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안 한다 하는 거고요. 사람들이 잠을 안 잔다 이런데 잠을 다 잡니다. 다만, 이제 저녁 10시에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나고 하는 이런 정해진 게 좀 없이 12시에도 자고 1시에도 자고 이제 그러니까 스님은 2-3시간만 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차 타고 이동하면서 잠시 잠을 이렇게 나누어 자다 보니까 이제 잠을 안 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안 자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스님의 하루에서 보면 두북스론원에서 거의 매일 농사를 지으시던데 네네. 그 농사 얘기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사는 그냥 운동 삼아 합니다. 이것도 스승님들의 가르침인데 선방에서 스님들이 막 아령을 하고 엿기를 하고 이러면 어르신께서 야 이놈들아 밥 먹고 왜 힘을 그래 엉뚱한 데 빼느냐 그럴 힘이 있으면 홈에 들고 밭에 가서 밭이나 매라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어른들이 조금 고지식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요. 왜 똑같은 에너지를 그렇게 쓸 게 뭐 있냐. 그래서 저는 운동 대신해서 생산적으로 농사도 짓고요. 그 다음에 놀라 그래도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운동을 하려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놀이 삼아 그 다음에 운동 삼아 이렇게 일이 아니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수행이고 일이 아니고 놀이다.
그 건강 말씀을 그 선생님이 말씀하셨다고 들었는데 저도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인기의 비결이 뭐냐고 그래서 저는 인기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정토회 하면은 이제 북한 돕기 거리 모금, 네. 또 인도적 지원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바루공양의 정신을 살린 빈 그릇 운동, 천일 통일 정기 등 다양한 사회 실천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웬만한 시민사회단체를 능가할 정도로 환경, 복지, 평화 분야에서 활동을 해온 셈인데 이런 활동을 주도한 분들이 모두 제가 수행자들이라는 점입니다. 불교는 아직도 산속의 불교다 이런 이미지가 강한 편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토회가 이런 사회활동을 할 수 있었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네. 가끔 묻기를 스님이 왜 환경운동을 하느냐, 스님이 왜 평화운동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숨을 쉬어야 되고 물은 마셔야 되고 음식은 먹어야 되고 또 저도 전쟁 나면 총 맞으면 죽고 폭탄 떨어지면 다치고 하지 스님이라고 무슨 특별히 뭐 숨 안 쉬어도 살고 물 안 마셔도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공기도 깨끗해야 되고 물도 깨끗해야 되고 음식도 청정해야 되고 또 전쟁 없이 평화로워야 되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지만은 저는 늘 대중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내까지만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만은 당신들은 자녀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당신 자녀들이 살 미래의 세상이 오염이 된다면 재물을 물려주면 뭐 하겠느냐. 이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는 게 진짜 큰 유산이고 또 이 늘 전쟁한다는 이 긴장의 세상을 물려주는 게 낫겠느냐. 평화로운 세상을 물려주는 게 낫겠느냐. 이 유럽이나 가보면 젊은 애들이 평화 속에서 사는데 우리 늘 남북한 대치라고 하는 데서 또 군대 가서 이런 남을 미워하고 이렇게 사는 거를 뭐 나까지 그래 사는 거는 괜찮은데 그걸 우리 자식한테 물려줄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이런 우리 민족사를 바로 알기 운동,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기 운동, 환경을 깨끗하게 운동은 나보다도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다. 여러분들은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왜 나보고 하라 그러냐. 나도 하지만은 오히려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할 일이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마땅히 대중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데서 대중들이 참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보면 자기 사는 것 바빠가지고 뭐 부부 갈등이 있다, 애 때문에 힘들다, 자기 힘들다 이런 것을 이제 에너지를 자기 괴롭힌 데 쓰는 에너지를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가 그 자기 괴롭힌 에너지를 좀 없애고 조금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면 자연적 이제 바깥 세상에 관심이 생기고 그래서 나는 에너지를 자기 괴롭힌 데 쓰지 말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좀 쓰면 보람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불법을 공부한 대중들이 이제 남을 도울 줄도 알고 보시할 줄도 알고 또 뭐든지 자기 재능을 돈 받고 파는 데서 세상에 필요한 게 좀 봉사할 줄도 알고 자기를 아름답게 가꿀 줄도 아는 그런 활동은 저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수행, 보시, 봉사가 대중들에게도 수용이 된다. 근데 항상 수행을 기초로 해야 된다. 에너지를 자기 괴롭힌 데 쓰면 우리가 다른 데 관심을 가질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자기 괴롭히는 데 에너지를 안 써야 남을 위해서 쓸 수가 있다. 그런 데서 저희 정토회는
사회 활동의 핵심이 아니라 수행을 기초로 하고 바탕에 깔고 그래도 조금 힘이 남으면 이웃과 세상에 좀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자, 이런 관점에서 뭐 이것저것 이제 환경도 필요하고 또 어려운 사람 돕는 것도 필요하고 또 내가 사는 땅을 평화롭게 지키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많은 불자들이 점토해 온 분들이 되게 이제 수행과 개인 정진에 네. 불자들이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개인 수행과 사회 실천을 이렇게 병행할 수가 있나에 대한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네. 스님께서 자연스럽게 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난 30년을 참 쉼없이 달려오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고요. 스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 또 대중 활동가들에게 스님께서 감동받으신 일화가 있으시다면 뭐 아주 뭐 부지기수로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는데 혹시 기억에 나시면 좀 들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뭐 많지만은 지금 금방 기억에 남는 거는요. 이렇게 같이 이제 만일결사에 참여해서 같이 정진하다가 중간에 이제 암이 걸려서 이제 돌아가실 형편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인사를 왔어요. 예. 이게 스님을 보는 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안 되는데 내가 그랬어요. 우리가 만일결사를 했으면 예. 약속을 지켜야지. 만일까지 하고 죽어야지. 예. 무슨 만일 되기도 전에 죽는다 그런 소리 하냐. 그 약속 위반이다. 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약속을 지키고 싶은데 근데 몸이 이런 걸 내가 어떡합니까? 그래 몸이 그렇다는 건 그렇지만은 그러면 만일 일단 약속을 했으니까 기도비는 만일까지 내놓고 죽어야 안 될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 정말 그분이 기도비를 만일까지 네. 이렇게 미리 선납을 하고 예. 그래 운명을 하셨어요. 예. 그럴 때 이 얘기 잘못 들으면 누가 또 스님이 돈 밝힌다 이렇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그 뜻이 아니라 대중들이 참 뭐랄까 발심한 거에 대한 좀 세속적으로 말하면 의리가 있다. 우리가 한 약속에 대해서 그런 정도라도 내가 몸을 살아서 만일까지는 약속을 못해도 예.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약속은 이행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눈물이 날 정도로 뭐 감동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자기도 못 살아가지고 울고 불고 이런 분들이 자기 그 고통을 극복하고 나서 그래도 지구 환경도 생각하고 저 인도 뭐 북한 어린애들 돕는 것도 생각을 하고 나라를 생각해서 평화운동도 하고 이런 거 보면 부처님께서 중생에게는 다 부처가 될 그런 성품이 있다 하는 거에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네, 감동입니다. 이 질문을 빼고 갈 수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30년 만일결사의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을 텐데 아까 가장 힘들었던 순간 말씀을 하셨는데 아울러서 또 소개해 주고 싶은 힘들었던 순간이 있으면 듣고 싶네요. 많은 분들이 아마 힘들었던 순간을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번에 코로나 이 팬데믹이 일어나고 좀 대중이 힘들었습니다. 저희들은 동네마다 수행 도량을 마련해가 누구든지 거기서 수행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전국의 읍면동에 작든 크든 이런 수행 도량을 법당을 마련해가 거기서 정진을 하도록 하자 하는 이런 원을 가지고 우리가 우선 시도에다가 그 다음에 시군구에다가 앞으로 이제 읍면동에 이렇게 원을 세우고 지금 거의 시군구에 다 이제
군 좀 빼고는 다 법당을 만들어가지고 네. 해외도 그렇고 200개 넘게 이제 법당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법당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 예.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오고 이제 이 온라인으로 체제가 바뀌면서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바꾸자 이런 데서 이제 좀 섭섭하다 그럴까, 저항이. 그래서 이제 법당을 다 버리고 예. 원래 상 컨셉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집집마다 자기 법당을 갖는 운동을 하자고 했는데 온라인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자기 방이 법당이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이게 법당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예. 공동법당에서 개인법당 갖기로 바뀐 것밖에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지금까지 30년간 만든 법당을 포기하자 했을 때 대중이 굉장히 아쉽고 섭섭해하고 일부 저항도 있었습니다. 망설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부모도, 형제도, 아내도, 남편도 죽으면 네. 사랑한다고 그걸 계속 껴안고 살 수는 없지 않느냐. 그 사랑하는 사람도 죽으면 불에 태우고 땅에 묻는데 법당이 뭐라고? 네. 어제까지 우리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네. 네. 온라인으로 가면서 언제 쓸모가 없는데, 쓸모가 없다는 것은 죽었다는 뜻인데 그 미련을 가지면 어떡하느냐. 우리는 어제까지 아직 공사를 하고 오늘까지 했다 하더라도 이게 용도가 없다면 오늘 우리는 바로 허물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중이 그걸 받아들여서 예. 그 200여 개의 법당을 허무는 게 그 참 돈 들이고 시간 들이가 법당 꾸미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다 허물 때 얼마나 아쉬움이 크고 그러겠어요. 스님께서 가끔 물에 빠진 김에 진주족에 잡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개인 법당이 되면서 네. 오히려 더 좋은 점을 우리 스님께서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이런 기회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손 들고 물어보면 예. 법당을 그래 유지했는 게 낫겠냐, 그냥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게 낫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은 다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게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2년 전에는 그게 너무 엄두가 안 나고 이래가 뭐 다 해체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생기고 미련도 생기고 그것이 많이 어려웠다. 그리고 또 회원 체계가 바뀌게 되거든요. 법당이라는 데서는 공간이 있으니까 막 부족해도 같이 어울러서 전법도 하고 수행하면 되는데 네. 개별화되고 전법을 하려면 이제 온라인상 전법을 하려니까 이게 이 컴퓨터 기술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되고 이 진행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 회원 체계도 바뀌고 이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그런 변화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어쨌든 잘 그래도 이겨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죠. 이것도 사실은 큰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바꾸는데 우리가 공청회를 전체적으로 한 130번을 했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겨우 바꿨거든요. 네. 바꾸고 또 임시체제를 거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전체적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전에 불교 방송에서 그걸 좀 취재하겠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취재할 대상이 안 된다. 아직 우리 지금 실험 중이다. 어디 될지 모른다. 이제 어느 정도 실험이 끝나가지고 조금 자리가 잡히면 그때 내가 아예 그냥 브리핑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2년이 이제 완전히 지나서 뭐 조금 아직 완성은 안 됐고요. 조금 이제 자리를 잡았다. 이 과정도 저희 정토회에서는 정토회 역사에서는 뭐 큰 하나의 변화다. 이렇게 늘 변화를 시도하시는 우리 스님께서는 20년 전부터
해외 포교를 꾸준히 해오고 계십니다. 요즘에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영어 주문즉설 또 영어 일호 명상 꾸준히 하고 계시는데 정토의 만일 결사를 시작하셨을 때 외국인의 반응 또 영어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참여하시는 외국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제가 영어를 못하지 않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다니다가 절에 들어가고 예. 그 이후로 무슨 뭐 대학 교육이나 뭐 유학이나 이런 거를 전혀 안 하고 예. 살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영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이런 상태고 세계 불교 기독교의 대화라고 하는 예. 그런 모임에서 지구 환경 파괴, 그 다음에 이제 인류 공동체 붕괴, 인간성 상실이라고 예. 하는 이걸 하나의 주제로 발표를 하는 그런 과제가 있었는데 아무도 그걸 가지고 글을 쓸 사람이 없다고 돌고 들어와서 그게 92년인가가 저한테 그게 예. 왔어요. 예. 근데 그 대회하기 한 2주도 안 남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하루 저녁에 써가지고 그걸 이제 번역을 해가 발표하러 미국을 가게 된 거예요. 예.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민들을 처음 만났고 이제 간짐에 가서 이제 법문을 해달라 그래가 법문을 해줬더니 이제 그 발표는 뭐 그때 가서 늦게까지 갔더니 그 발표 목록에도 안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뭐 발표도 제대로 못 하고 이제 관계만 맺고 왔는데 대신에 이제 교민 전법을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외국인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뭐 구글 같은 데 가서 강연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은 이제 영어로 통역을 해서라도 예. 이제 외국인 강연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민 전법은 뭐 예. 정토의 역사만큼이나 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지금 겸손하게 말씀하셔서 그렇지 외국 그 전법을 받으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사회 활동이 핵심이 아니라 수행을 기초로 하고 바탕에 깔고 그래도 조금 힘이 남으면 이웃과 세상에 좀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자. 환경도 필요하고 또 어려운 사람 돕는 것도 필요하고 또 내가 사는 땅을 평화롭게 지키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